예, 오늘 제어 시스템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첫 시간 제어 시스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쭉 볼게요. 저 멘트 있는 학생들 잘 들려요? 예, 어떤 강의 개요, 실러버스, 교과서는 프랭클린,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번역서, 동적 시스템 자동 제어 이렇게 번역서도 나와 있는데, 이 교과서가 그 학부에서는 잘 교재로 쓰이지 않아요. 이게 뭐 이유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자동차 교과서가 이거거든. 예, 프랭클린 책이 가장 유명해요. 사실 유명한데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운 니스가 맞아요? 나이스가 맞아요? 니스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좀 뭔가 좀 장황하죠. 말이 장황하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설명이, 좋게 얘기하면 너무 설명이 자세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요점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요점 잡기에 굉장히 유리한 교과서가 바로 이 교과서인데, 문제는 학부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수준이 좀 있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등자동제 대학원 1학년들 수업용으로는 딱 괜찮은 책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교과서로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영어권 학생들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학부 자동제어 교과서로 잘 안 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어 시스템 설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동제어 2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자동제어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이렇게 리뷰하는,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예,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교과서를 선택한 거예요. 원서, 번역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판, 구판 다 좋아요. 예. 근데 구판 20년 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적어도 이게 지금 이제 8판인가? 이게 에이스. 근데 이제 뭐 5판 이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평가 비중을 보면, 자, 중간 시험, 이게 사실은 이제 6장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주파수 응답인데, 원래는 이게 학부생들 말을 생각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의 리뷰를 끝내고 주파수 응답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어떤 그 상태 공간 설계, 그 다음에 텀프레이트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역설적이어도 대학원생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 중에 이제 자동제어에 대한 그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 사실 고등자동제어거든. 어떤 피지컬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그런 과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빠르게 리뷰하는 것은 또 대학원생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절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진도 계획을 짜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자동제어 1, 그러니까 자동제어 1, 그러니까 자동제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빨리 리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태 공간 설계, 그다음에 텀프레이트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가 비중은 시험 2번 55%, 그다음에 과제 20%,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15%, 실험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차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강생을 한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이 실험을 이제 좀 학생들에게 좀 실험을 경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 저기 연구실에 다 이제 리니어모 다 세팅을 해놨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50명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실험을 진행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겠다. 나도 고민을 좀 해볼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원래 개인 실험을 해야 되는데 뭐 3인 일주로 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4인 일주, 5인 일주. 어쨌든 여러분들 리니어모터, 카트 펜들럼 시스템을 모사하는 리니어모터 실험을 마지막 2주 정도에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잘 들리니? 상훈. 예, 잘 들립니다. 예. 목소리가 안 되면 불안해서. 네. 자, 그 다음에 홈워크는 1장은 이제 홈워크이 없어요. 2장에서 7장까지 진도 범위 내 예제입니다. 예제. 그 다음에 지정 연습 문제를 10문제 미만으로 지정해 줄 테니까 그걸 풀어서 내면 됩니다.
호목 제출 장소는 뭐 마찬가지로 기계관 3층 학부 사무실 앞에 사물함에 내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출 기한은 챕터 마친 후 일주일. 예. 그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재작년 2020년 자동제어에 대한 링크인데 요건 여러분들 예습용으로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를 2020년 이걸 올려놨거든. 이게 이제 니스 책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1, 2, 3, 4 쭉 와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걸 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나는 과목 많이 들어서 뭐 예습할 시간 없다. 뭐 그건 자유예요. 자유인데 내가 이제 빨리 자동제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싶다. 정말 수업에서 제대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3학년 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꼭 요 예습을 하고 이건 이제 그 플립드 러닝 과목으로 안 돼 있거든. 일반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미리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이제 제어 시스템 설계는 이제 일반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고 뭐 그거 뭐 본 수업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퀴즈를 본다든지 예를 조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기를 아주 권장합니다. 그래서 주파성답까지의 이 강의 동영상을 좀 앞서서 미리미리 좀 보면서 예습을 해서 뭐 강의자가 비슷하면 그럼 설명하는 게 비슷하지 않겠어요? 되게 유사하겠지. 그러니까 꼭 예습을 꼭 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예, 뭐 이게 좀 뭐 영상당 뭐 1시간이 좀 넘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배속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자 과목 기호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학부 자동제어에서 다룬 내용들을 심화하여 동적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에 관한 물리적 이해를 강조한다. 또 주파수 응답 및 상태 공간 설계 방법 학습에 중점을 둔다. 텀 프로젝트로서 맷랩을 활용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선형 모터 제어 시스템 설계 실험을 통해서 피드백 제어 효과를 체험적으로 학습한다. 예. 이게 이 과목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학습 목표는 이제 학습 내용이 될 텐데 근계적 설계, 루트로커스,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다음에 상태 공간 설계,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 이 방법 어떻게 보면 이제 제어 시스템 설계에 대한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야 그런 거죠. 어떤 물건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 옆에서 봤다. 이제 뒤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어떤 객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 모델에 기반한 수치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해하자. 이건 이제 텀 프로젝트 내용인데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 동적 시스템의 모델이라는 게 결국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2차 미방 또는 2차 열림 미방으로 주어지는데 그 수치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그 또 이해가 깊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과목 수치 해석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이제 그 또 룬지코타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 해본 학생들도 근데 3학년이라서 대부분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과목에서 이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다른 과목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제어 동력학 관련 과목들에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그 실험인데 선형 모터라고 되는 거 선형 모터라는 그 로터리 모터가 아니라 어떤 직선 운동하는 모터를 선형 모터라고 그러거든. 이 선형 모터 실험을 통해서 제어 시스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 완벽하게 세팅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학습한 그 피드백 시스템과 실제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과를 서로 매칭시키면서 그건 여러분들 이번 학기 또 응용과학 실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랩뷰를 이용한 그 서브모터 제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과목 또 응용과학 실험 또 창의 설계 또 여러분 대부분 창의 설계 그러면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되게 이제 많이 겹치는데 또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들 4학년이죠? 나 4학년들이구나. 4학년들 대학원생들. 나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응용과학 실험에서 모터 실험을 했네, 그죠? 했으니까 이제 뭐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내가 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자, 진도 계획을 보면 이번 주까지 1주죠. 네, 오버뷰를 본 다음에
주당 챕터 하나씩 나간다. 원래는 이제 시간당 챕터 하나씩 할까 하다가 이게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로 예, 주당 챕터 하나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학원생들 생각해서. 대학원생들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이거 조금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 이렇게 4월 초로 보면 될 것 같아. 예. 아니 그때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프리커시 리스폰스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걸 봐서 이제 분위기를 봐서 충분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근계적까지 한 다음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상태 공간 설계 합쳐서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제 텀프레트를 진행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LMS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개 강의 다 들은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실습 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설마. 정말 한 명도 없다면 이거 너무 실망인데? 이거 내가 과목마다 꼭 실습, 수강시험 변경기간에 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건 이제, 예, 여기 보면, 요건 뭐 내가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디오를 못 듣고 있죠? 오디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안 들어갈까? 잠깐요. 이렇게 하면. 예, 여러분들이 4학년이라는 걸, 대학원생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자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자동제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뭘까요? 이게 왜 나올까? 자, 이렇게 제어기,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센서,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을 했었는데, 될까요? 예. 플랜트라는 개념이 있었죠. 플랜트. 그 다음에 이제 제어기, 컴펜세이터.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한 연구는 잘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 피드백을 생각할 때는 센서는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출력을 그대로 센싱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에 대한 전달 함수는 대부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플랜트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보통 GS를 표현하기 좋아하고 제어기는 보통 KS, 센서는 보통 이제 HS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되게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먼저 동적 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학습. 그래서 이제 전달 함수라는 개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트랜스폼션. 여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수학적인 그런 변환 과정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전달 함수, 입력이죠. 입력, 제어 입력, 제어 출력. 그래서 전달 함수를 얻어내기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했었고, 그다음에 상태방 정식 모델이라는 게 있었죠. 스테이트 이퀘이션. 이 상태방 정식 모델이 결국 이제 우리 챕터 7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 상태 공간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수학 모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응답, 트랜지션 리스폰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이건 니스 책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보통 이러한 어떤 응답의 모양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양새가 이게 출력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오랜만에 이것도 어색합니다. 이게 모르겠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진동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아주 댐핑 없이 나이스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과도응답을 나타냅니다. 트랜지션 리스폰스.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이 동적 시스템 응답인데 이제 5장에서 블록 다이어그램.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이죠? 블록 돼 있잖아. 플랜트 블록, 그 다음에 제어기 블록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건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모델링 방법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블록에 담겨 있는 그 의미 또 내용,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자동 제어 과목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제어기 설계 및 해석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근계적법, 루트로커스라는 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응답 방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 요걸 주로 다루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정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 상태공간 설계까지 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근계적에서 끝낸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자동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어기 설계보다는 동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이해, 응답.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예. 그 다음에 제어기 설계에서는 가장 간단 PID 제어기에 대한 개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잡았다면 자동 제어를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3학년 그 서브부터 제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경험을 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어기라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산이죠. 예, 연산입니다. 예, 그럼 피드백 그룹을 볼 때,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기라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실제 그 어떤 실험을 위해서는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런 설명은 하진 않죠. 그냥 수학 모델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 제어만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게 어떤 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어. 왜곡. 이게 이제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보면은 이제 그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데, 너무 수학 모델만을 보다 보면은 마치 이제 자동 제어가 어떤 그냥 뭐 매트릭스 지지고 볶고 그다음에 무슨 라플라스 변환역 변환하다 이게 자동 제어라는 이미지를 갖죠. 사실 그게 아닌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말 그대로 자동 제어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실험이 필요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동적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미분방정식 수치 접근을 하는 그 시뮬레이션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균형되게 어떤 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제어 시스템 이 과목에서는 이거 여러분들이 자동제어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확장해서, 자, 여러분들이 자동제어에서는 전달함수 모델, 트랜스 펑션 모델을 가지고 이른바 시간응답 솔루션. 이때 시간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분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파시어 프랙션 익스펜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죠. 라플라스 역변환.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라는 모델을 얻었고, 그 전달함수를 부분분수, 그러니까 1차 팩터로 분해해서 그걸 역변환해서 응답을 구했죠. 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저게 무슨 말이야? 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야,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성 해석, 이제 그 스테빌리티를 따지는데, 안정성 해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이제 폴제로라는 개념이에요. 극점, 0점. 이제 전달함수,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을 폴이라고 얘기하고, 전달함수의 분자의 근을 지루라고 얘기하거든. 뭐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뭐 그런 거죠. 그걸 폴이라고 부르고 제로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폴이라는 개념, 제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플랜트 전달함수 GS가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GS가 이렇게 어떤 분모, 디나미네이터 분의 뉴머레이터 이렇게. 이 패가 응답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분모의 의미, 분자의 의미, 분모의 근의 의미, 분자의 근의 의미,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실제 어떤 기계 제어를 하고 싶은데 난 저런 거 재미없다. 그럼 엔지니어가 아니지. 그렇죠? 엔지니어는 설계도 설계지만 해석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얘기하거든. 여러분들이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 그걸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이제 근계적 해석 및 PID 제어기 설계, PID. 그래서 여기 보면 컴펜세이션, 이게 보상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보상이란 말인데, 이거 번역서에서 보상이라고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어기,
또는 보상기, 제어기 이렇게도 부르죠. 컨트롤러 또는 컴펜세이터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U라는 건 이제 제어 입력이고 E라는 것은 제어 오차, 그다음에 R이라는 것은 이제 레퍼런스, 기준 입력이라고 해요. 기준 입력. 그다음에 Y는 출력이죠. 출력. 그래서 출력을 피드백해서 에라를 넣는 게 가장 실제 실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터 제어 실험을 했다. 그럼 에라를 얻어야 돼. 에라만 알면 제어할 수 있어. 에라를 모르면 제어할 수가 없어. 이 에라를 검출하는 게 핵심이거든. 에라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센서가 필요한 거고, 센서는 보통 이제 플랫에 붙어 있죠. 같이 통합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경우, 붙어 있는 경우 다양합니다. 또 내부 센서, 외부 센서 뭐 아주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어기라는 것은 컴펜세이터라는 것은 이 에라를 받아들여서 제어 입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장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공장 좀 이상하네. 수학적 함수.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제어 입력은 이렇게 에라에다가 그냥 개인을 곱해요. 이렇게 하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에라 곱하기 개인. 요 입력을 넣어주면 플랜트로 넣어주면 플랜트를 넣어준다는 의미가 뭘까? 플랜트를 넣어준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플랜트의 그 구동기를 구동한다는 얘기거든. 네, 구동기, 액추에이터의 토크를 준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시간에 대해서 응답이 이렇게 수렴에 들어갑니다. 안정한 시스템의 경우에, 그러니까 안정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에라에 개인을 곱해서 입력을 만들어서 플랜트에 전달한다. 플랜트에 전달한다는 의미는 이제 실제로 그 구동기를 돌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는 그 구동기에 들어가는 어떤 토크 명령, 전기적인 신호. 그러면 이제 수렴에 들어갈 텐데 이 피드백 시스템이 안정할 때는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죠. 근데 요 개인에 따라서 이 응답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럴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개인을 잘못 쓰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 시스템이 안정한 개인의 범위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뭐 그런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그 개인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가장 간단한 것은 뭐 그 루스 크리터리언, 그죠? 그다음에 이제 루트로커스도 그거의 하나의 방법론이지 사실은. 그죠? 예. 어떤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안정한 개인의 범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런 안정성 해석 가장 기본이지. 그다음에 그 근계적이라는 것은 그 제어 시스템 이 제어기 설계를 위한 도구도 되지만 제어 시스템 해석을 해도 해석 도구도 되거든. 그러니까 근계적이라는 개념은 이 해석과 설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다음에 PID 제어기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PID 제어기. 여러분들 이제 그 3학년 응용 실험을 했기 때문에 PID 제어기를 이제 그 랩뷰로 꾸며봤을 텐데 이런 경우는 에라의 개인을 곱한 경우 이런 걸 비례 제어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례 제어기. P죠. 프로포셔널 컨트롤 이렇게 불러. 비례 제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I와 D가 붙은 거죠. P, I, D. 프로포셔널, 인테그랄, 데리버티브. 프로포셔널. 에라의 개인을 곱해라. 이렇게. 인테그랄. 에라를 시간에 적분하라. 개인을 곱해. 데리버티브. 에라를 미분해라. 시간에 미분. 미분해서 미분제의 개인을 곱해.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입력을 더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U를 가면 여기 이제 PID 입력이 되는 거죠. PID,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이렇게 입력을 넣으면 PID 제어 입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제에서 학습한 것은 이 프로포셔널 컨트롤은 기본이죠. 디폴트.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P를 빼고서 ID 제어. 세상에 이런 건 없어. P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LR 곱하기 개인은 기본이고 거기에 LR 적분해서 개인 곱하고 LR 미분해서 개인 곱하고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 시스템에 따라서 옵션으로 PD, PI 또는 PID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떤 손의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자동제어 과목이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눈으로 체험하는 거, 그게 이제 응용과학 실험 모터 제어였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 PID 제어기의 그 어떤 형제쯤 돼서 리드 레컴펜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또 나오거든. 리드 레컴펜세이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PID하고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약간 전달함수만 변형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죠. 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전달함수 모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제 이제 챕터가 쭉 2, 3, 4, 5, 6 쭉 구성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주파수응답 설계, 주파수응답 해석 및 설계. 보통 이제 그 자동제어에서 이 주파수응답은 그 진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주파수응답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학기를 끝내요. 그냥 허겁지겁 뭐 하여튼 뭐 주파수응답이 뭘까 하다가 이제 끝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의 목적이 이 주파수응답에 대한 그 개념을 새롭게 잡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3학년 자동제어에서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은 이제 주파수응답 개념이 딱 잡혔을 겁니다. 주파수응답, 시간응답, 주파수응답. 시간응답은 뭐고 주파수응답은 뭐냐? 왜 주파수응답이 필요하냐? 주파수응답이 왜 공학적으로 중요하냐? 그런 거죠. 그걸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응답, 주파수응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응답이 이 가로축이라면 주파수응답은 또 하나의 가로축이야. 근데 저쪽으로 가는 거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쪽은 이제 응답이고, 시간응답, 시간응답부터 그냥 나오죠. 그다음 주파수응답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시간응답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는 거잖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응답이 나오잖아. 뭐가 이제 모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뭔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저쪽에서 바라보면 주파수응답이 보여요. 이렇게. 좀 어렵나요? 이게 이제 그 주파수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진동 또는 제어동력학 과목에서 이 주파수응답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죠. 필요하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시소란 말을 넣었는데, 이거 왜 이럴까? 사실 이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뭐 1시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너무 과도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싱글 인풋, 이게 이제 입력이 하나, 입력 한 개, 그다음에 출력도 한 개라는 얘기거든. 이게 출력도 한 개. 이걸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자동제에서는 보통 이제 그 시소 또는 이거 뭐 사이소라고 얘기 하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단일 입출력 시스템을 보통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어 목적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뭐 모터 제어다. 여러분들 모터 제어도 예를 들어서 모터 각도 제어도 속도 제어다.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죠. 근데 이제 많은 시스템은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이걸 또 다변수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다변수 시스템으로. 멀티 또는 이제 다중 입출력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 룹이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되는 거죠. 룹이 하나만 돌고 있어요. 룹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뭔가 제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뭔가 제어가 되고 있다는 의미가 이제 룹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보통 룹이 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시스템은 이 룹이 한 10개가 돌 수 있다는 거예요. 10개. 항공기 같은 게 대표적이지. 항공기 같은 경우에. 항공기 같은 경우 고도 제어 시스템, 자세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엔진의 추력 제어 시스템, 이게 계속 돌고 있거든. 그다음에 이제 그 랜딩할 때 보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또 뭐 그죠? 그 다 구동기마다 이제 룹이 돌아와서 결국 그 목표를 어떤 명령을 맞춰 들어가는데, 이게 멀티아웃 시스템이거든. 다중 입출력 시스템이죠. 근데 다중 입출력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는 이 전달함수 모델이 부적합하다,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그 상태 공간 모델이 필요한 것은
이 다변수 시스템. 물론 이제 상태 공간 모델은 싱글 if 싱글 아웃풋인 경우에는 물론 커버해요. 커버하는데 멀티 if 멀티 아웃풋, 다변수 시스템인 경우나 싱글 if 싱글 아웃풋인 경우에나 이 상태 공간 모델은 차별을 두잖아요. 똑같아요. 폼이 똑같아요. 폼이 똑같고 단지 그 벡터의 사이즈만 달라져요. 벡터. 입력 벡터, 출력 벡터,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데 시스템 매트릭스 A, 인풋 매트릭스 B의 그 사이즈만 달라집니다. 사이즈만 달라지고 뭐 모델의 폼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전달함수 모델로 멀티 아웃풋을 구성하려면 뭐 너무나 복잡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태 공간 모델이 유리한 것은 이 다변수 시스템에 해당되는 경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7의 내용인데 시간 응답해. 그다음에 안정성 해석. 그다음에 제어기 설계. 그대로 나오죠. 전달함수 모델에서의 시간 응답이 여러분들 라플라스 역변화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그 시간 응답을 구했잖아요. 뭐 자연 응답이다, 강제 응답이다 이렇게 구했는데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모달 디컴포지션이라는 그 수학적 테크닉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시간 응답 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달함수 모델은 딱 봐도 펑션 오브 S잖아요. S. 그죠? 그러니까 S라는 게 이제 뭐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S 도메인을 딱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실제 어떤 시스템의 그 응답은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거잖아. 시간에 따라 막 흘러가요.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데 그 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타임 도메인에서 바로 안 구하고 저 라플라스 통계로 가서 풀었거든. 거기서 풀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역반환이죠. 라플라스 변환에서 S 도메인으로 갔다가 역변환으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게 역변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했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인터랙티브하게. 누구 그냥 뭐 틀려주니까. 왜 그렇게 할까?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미방을 풀면 되잖아. 응? 아니, 자신 있게 크게 얘기해봐요. 선형으로 풀 수 있다. 예,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쉽게 풀려고 하는 거, 쉽게 풀려고. 그러니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푸는 것보다 S 도메인으로 가서 풀면 쉬워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풀고 돌아오는 게 쉽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 과정에서 많은 그 피지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또 부산물들이고 수학적 솔루션만을 생각한다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한 게 아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플랜트 전달함수, 그다음에 제어기 전달함수, 이거는 말 그대로 펑션 오브 S. 그렇죠? 예,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함수가 되는데 여기 상태 공간 모델은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이게 다 펑션 오브 타임이에요. 이 U도 시간에 대한 함수고 여기 X도 시간에 대한 함수고 시간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 플랜트 모델, 이 상태 공간 모델은 그냥 미방 자체예요. 그 열린 미방. 열린 미방 자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차 열린 미방. 1차 열린 미방 자체예요. 상태 공간 모델은. 여러분들 자동차 3장에서도 그 상태 공간 모델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바로 그냥 시간 응답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임 도면에서 바로 미방을 푸는 거지. 예. 여기도 이제 그 전달함수 모델에서 부분분수 전개가 약간 분해 개념이죠. 분해하는 거잖아. 1차 팩터로 분해해가지고 그걸 이제 쭉 나누잖아. 근데 여기도 분해 개념이 있어. 이것도 이제 약간 수월하게 풀려고 쉽게 해서 이제 요 매트릭스를 갖다 분해하는 개념이 있거든. 매트릭스를 분해합니다. 분해. A 매트릭스를 갖다가 분해해서 각각에 대해서 솔루션을 구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모델 디컴포지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항대표를 바로 타임 도메인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플라스 역변화를 이런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난해하죠. 그러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다루질 않아요. 보통 대학원 선형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주로 그 솔루션을 잘 다루고, 이 고등자동 제어 시스템 설계에서도 이 솔루션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봐도 아마 그게 부록으로 어펜딕스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수업 때는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해석에서는 이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폴 제로 개념이 기본이었다면,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시스템 매트리스 A의 아이겐밸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매트리스 A의 아이겐밸류는 전달함수의 폴과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예. 아이겐밸류는 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기 설계론, 여기 이제 PID 개념이 나왔는데, PID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PID라고 안 부르고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부르요. 상태 피드백, 상태 교환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물리적으로는 PID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교과서에서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인 경우에도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컴펜세이터라고 부르고,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보통 컴펜세이션 이렇게 부르고, 그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컨트롤 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가 조금 달라요. 사실 물리적으로 내용 같거든. 제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어 법칙은 뭐냐? 말 그대로 매트릭스 오브 컨스턴트.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개인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상태 공간 모델에서의 제어 입력 U는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에라에 개인을 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에라가 벡터예요. 이게 벡터. 여기서 에라는 벡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준력과 출력의 차이, 이게 스케일러인데, 여기 스테이트 피드백에서의 에라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벡터냐? 이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 가장 간단하게 올라가면 이게 안 나오네. 너무 좀 거기 격길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이 상태 벡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력과 출력이 이렇게 포지션과 벨라시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개인을 곱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PD 제어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PD 제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스테이트 피드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스테이트의 출력의 미분, 에라의 미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 따지면 PD, PID 효과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그 여러분들 챕터 7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방금 전에 이 상태 공간 모델은 사실 다변 시스템에 적합하다 또는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이제 최적 제어라는 과목이에요. 이게 다변수 LQ 최적 제어라는 과목이 있거든. 이게 학교에서는 다 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이제 보통 1학년 LQ 리니어 쿼드라틱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상 다변수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자인이다. 그럼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챕터 7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른바 에스티메이터. 이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에스티메이터. 상태 변수 추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여기 나옵니다. 상태 변수 추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트를 하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출력과 출력의 미분.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이건 위치. 좀 지저분해지네요. 속도. 근데 센서는 위치 센서밖에 없어요. 속도는 어떻게 할까? 추정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추정하냐? 수학 모델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자동제어에서
PID 제어를 다룰 때 그때는 뭐 출력을 미분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모터 제어 실험을 했거든. PID를 구성하려면 LR 미분해야 하잖아. 그때 LR 어떻게 미분했어요? 저장해서 그냥 수치 미분했죠. 시간 간격분의 현재 에라 빼기 직전 에라. 그게 미분이지. 기울기, 미분이라는 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렇게 구했죠. 그렇게 구하는데 여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에서는 그 포지션 출력에 대한 대해서 이 속도에 대한 상태는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추정하겠다. 근데 그냥 수치 미분을 하고 말지 뭘 그걸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싱글 이프 싱글 아웃풋인 경우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다변수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가 한 15개 된다. 이거 감당 안 되겠죠. 예. 센서는 3개인데 실제로 피드백 해야 될 스테이트는 10개야. 7개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관련된 과목에 이른바 이제 그 칼만 필터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적 추정 또는 추정 이론 이런 또 대학원 과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를 갖다가 확장하는 거거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확률 시스템으로. 예, 그럼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죠. 예, 수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내용만 다루다 보면 그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칼만 필터의 근본은 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그 에스티메이터에 거기도 보면 이제 피드백 개인처럼 에스티메이터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개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야. 개인을 최적으로 하자, 옵티멀하게 하자. 그게 이제 옵티멀 에스티메이션, 칼만 필터의 개념이고 상태원관 모델 제어기 설계에서는 스테이트 피드백인데 그 스테이트 피드백의 개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걸 좀 잘해보자. 옵티멀하게. 그게 최적 제어예요.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서는 최적 제어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개인 어떻게 정하느냐.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른바 극점 배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 폴 플레이스먼트라는 그 가장 간단한 개념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개인을 결정합니다. 예. 그 정도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대학원 과목과 연계성을 쭉 봤는데, 예,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과목에서 다룰 내용이고, 예, 내가 오늘 또 시간 조절 못했습니다. 지금 벌써 50분 넘어가는데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예, 빨리 갈게요. 텀 프로젝트는 역진자 제어 시뮬레이션 및 실험이 되는데, 이 카트 진자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모델링.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카트가 있고, 예, 카트에 카트, 그다음에 역진자, 인버티드 펜들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죠.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이 비선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금까지 선형 미방만을 다뤘어요. 선형 미방.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선형 미방이 뭐고 비선형 미방이 뭐냐. 선형 미 간단하게 하면 선형 미방은 손으로 풀 수 있는 경우예요. 근데 비선형 미방은 손으로 못 푸는 경우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네, 손으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선형 미방이에요. 근데 비선형 미방은 대부분 손으로 못 풀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푼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수치적으로 푼다는 의미는 이제 그거를 수치 적분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구한다는 의미야. 데이터. 그러니까 0.01초 간격으로 그 데이터 그걸 쭉 이으면 그게 솔루션이죠. 그걸 이른바 이제 수치에서 또 수치 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끔 비선형 미방 중에 손으로 풀 수 있는 미방이 몇 개가 있어요. 특별한 폼. 그걸 보통 미분 방정식이라는 수학 과목에서 배우지.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는 비선형 미방이 있어. 예, 나도 잘 잊어버렸는데 있습니다. 몇 가지 폼의 비선형 미방에 대해서 솔루션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수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건 수학자들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형 미방은 손으로 풀 수 있다.
비선형 미방은 수치 해석으로 푼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다 그런 얘기죠. 근데 카트 펜듈럼 시스템은 비선형 미방입니다. 왜 비선형 미방이냐면 이 펜듈럼의 운동 때문에 이 펜듈럼의 운동 때문에 비선형 미방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미분방 형식에 코사인 사인 들어가요.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비선형입니다. 또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 예, 그건 여러분들이 과목에서 또 개념을 잘 잡은 학생들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선형이고 왜 이럴까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죠? 예, 모르겠습니다. 네, 네, 카트 펜듈럼 시스템. 카트라는 바디, 펜듈럼이라는 바디, 투바디죠, 투바디. 투바디인데 입력은 하나예요. 입력. 유라는 입력 하나. 입력.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라는 건 카트의 구동기죠. 카트를 이제 움직이는 구동기가 되는 거고 이 카트 구동기에 대해서 카트의 위치만 제어하겠다. 그럼 그건 싱글리프 싱글아웃 거의 맞아. 나 펜듈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 안 쓰겠다. 그럼 그건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죠. 카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펜듈럼만 제어하겠다. 펜듈럼. 예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카트 펜듈럼 있는데 카트를 미는데 이 카트는 뭐 어디 가든 그냥 나는 펜듈럼만 제어하면 돼. 펜듈럼만 딱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것도 역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죠. 근데 카트의 움직임으로 카트의 구동기로 펜듈럼과 진자를 동시에 제어하겠다. 이러면 간단치가 않지. 그러면 이제 싱글 인풋 투 아웃풋이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보는 거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해보다가 자꾸 확장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손이 있으면 이거 한번 제어해봐요. 진짜죠. 여러분들 손이 카트고 여기 펜듈럼이야. 그죠? 이건 좀 어려운데 그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역진자 제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구동기죠. 여러분들 팔이 구동기고 그다음에 이 펜듈럼은 프리모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학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비선형 미방에 대한 그 수치 응답 수치 응답이 아니라 시간 응답 수치 접근 수치 해석 이렇게 부르죠. 보통 이제 로직 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시간 얘기죠. 그다음에 이 실제로 코딩은 매틀랩 시뮬레이션 매틀랩 엠파일 약간 딜레이가 있는 딜레이 엠파일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것은 강의 자료에 다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게 예,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를 완성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카트 진자 시스템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궤적 해석이다, 주파수 응답 해석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형 시스템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근궤적 뭔가 전달함수를 따진다. 근궤적을 따진다. 주파수 응답을 따진다는 이미 선형 시스템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형 미방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비선형 함수 또는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선형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선형화, 리니어라이제이션 이런 과정이 있거든. 그럼 그건 틀린 게 아니냐? 틀렸지 물론. 예. 근데 이제 그 펜듈럼도 이 펜듈럼 모션이 아주 작은 범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타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도 정도다. 그럼 거의 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게 테일러 급수죠. 테일러 시리즈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타가 작으면 코사인 세타는 거의 1이고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다. 이렇게 되죠. 그게 선형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함수를 갖다 테일러 급수 전개하면 1창에서 딱 끊으면 그렇게 나오지. 그게 여러분들 자동제어 국어사에 나온 내용이었지. 그렇게 선형화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화를 해서 전달함수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상태 방정식 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스몰 모션, 진자의 스몰 모션에 대해서는 선형 시스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또 해보고 여러분들 이제 텀프레스 내용에서 그다음에 할 건 뭘까? 또 PID 지역이 설계를 해봐야 될 것이고 PID. 그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 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
이게 구글 프리미엄 회원이 됐더니 이게 구글 알람이 되거든. 이게 좋아하는 또 음악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카트 펜들럼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수행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건 이제 그래픽인데 여러분들이 그래픽까지는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뭐 내가 강좌를 쭉 뒤지다 보니까 10년쯤 전에 이렇게 한 학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따왔는데 이건 이제 뭐 오픈GL 뭐 이런 데 그래픽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세요.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매틀랩에서 그래프 플롯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은 여기 이제 그 기계권 402호에 이거 왜 이럴까요? 기계권 402호에 이렇게 이제 여기 선형 모터가 있어요. 선형 모터. 네, 선형 모터 있습니다. 이 선형 모터를 가지고 이거 거의 이 선형 모터는 어떤 카트로 볼 수 있겠죠? 이 진자를 매달아 놨어요. 진자. 네, 진자. 네, 진자 매달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트패드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페이스를 뭐 여러분들 손으로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그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보통 MFC 비주얼 심플 코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우기만 함수만 하나 짜면 돼.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뭔가 잘못했는데 그지? 이게 뭘까? 아유. 예. 그래서 이건 자료인데 볼까요? 이게 이제 프리모션 보면 이렇게 이제 요 정도의 매틀랩의 그래픽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 다시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펜들럼이 있다가 초기 조건을 주면 뚝 떨어지겠죠. 움직이면서 근데 이 진자의 모션 때문에 이른바 다이나믹 커플링 요 모션에 의해서 이 운동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액추에이터 입력을 넣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인데 요 진자의 관성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세타 모션 때문에 이 세타 모션이 X 모션에 영향을 주죠. 그걸 이른바 이제 동적 연성이다. 다이나믹 커플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거지. 너무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카트에 비해서 진자가 너무 가볍다. 그럼 안 움직이겠지. 그죠? 어느 정도 이게 매스가 이제 서로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프리모션이고, 그 다음에 이건 피제어 할 경우, 피제어면 이런 경우죠. 되게 이제 피제어를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 이쪽 넘어지면 이렇게 가고, 이쪽 넘어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에라, 요 에라. 이쪽 에라. 이 에라에 대해서 개인을 곱하면 그만큼 입력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또 먼저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잘 못 잡죠, 이거를. 근데 피제어로도 잘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못 잡는 경우를 일부러 가져온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 PD제어나 PI제어를 하면은 부드럽게 잡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쓸어놨다. 그럼 카트로 펜들을 움직여서 이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근데 이건 보니까 0 위치제어까지 했죠. 위치제어까지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개인을 설정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역진자의 이 각도, 역진자의 자세와 이거 내가 이거 안 가져왔는데 빨리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역진자의 이 각도와 이 카트의 포지션 또는 빌라시티를 동시에 제어하는 거 잘 안 될 거예요. 처음 해보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개인 튜닝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잡는 거지. 예.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모터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PC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펜들럼을 스윙업 해가지고서 잡아야지 재밌는데 이건 박사 논문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 펜들럼을 스윙업해서 잡는 이것이 박사 논문 주제였어요. 실제로. 이게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이제 다 풀렸지만 지금도 논문이 나오고 있어. 지금도. 어떻게 하면 스윙업을 잘할까? 근데 여기서는 선형 시스템이지. 요건 비선형이거든.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선형 제어를 아무래도 잘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해봐야 안 세워집니다, 이거. 근데 그래서 이거 살살 넘어지지 않게만 하는 거죠. 이게 몇 년 전 영상인지는 모르겠어. 그다음에 또 뭐 이것도 오래전 건데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딱 세우는 거죠. 이게 잘하면 안 넘어져.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넘어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못하고 움직이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의 실험은 쉽게 할 수 있다.